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 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1886회입니다. 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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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내, 된내, 된목, 된목, 된물, 된물, 된바람, 된바람, 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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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람, 칼바람, 그리고 왕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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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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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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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방망이, 된 방망이, 된불, 된불, 자, 된맛, 된매, 된목, 된물, 된바람, 센바람, 칼바람, 황바람, 된밥, 진밥, 된방망이, 된불.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 삶을 뒤돌아보면으로 하면 어떨까요? 내 눈물이 앞을 가려 그대로 담아놓고 헤아린 자리마다 서로의 온기 더냐 굳어진 그 자리마다 애만져진 정이여 속 깊이 파고드는 빈자리 아로새긴 내 사랑 대기하고 허공에 번진 모습 아련히 읽혀지듯이 속삭임들 여전해. 오늘은 저만치에 빗살무늬 수놓고 굿모닝 인사 나눠 보일 듯 후벼대며 영혼 몸 움켜쥔 채로 비밀리에 나선다. 영혼 혼과 몸 그래 혼과 몸 움켜쥔 채로 이렇게. 자, 뒤돌아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그대로 담아놓고 눈물이 앞을 가려 서로시 담아놓고 헤어진 자리마다 헤어진 자리마다 서로가 쓸쓸하여 서로가 쓸쓸하여 굳어진 그 자리마다 애만져진 정이여 이러면 되잖아요. 속 깊이 파고드는 빈자리 아로새겨 내 사랑 대기하고 허공에 번진 모습 내 사랑 아로새겨 내 사랑 품어안고 내 사랑 품어안고 허공에 번진 모습 아련히 읽혀지듯이 속삭임들 여전해. 속삭임들 달콤해. 오늘도 저만치서 빗살무늬 수놓고 굿모닝 인사 나눠 다정히 인사 나눠 보일 듯 후벼대며 혼과 몸 움켜쥔 채로 비밀리에 움켜쥔 채로
엉켜진 채로 은밀하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나선다. 은밀하게 나선다.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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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이어울. 신비의 꽃신 신고 은하수 물결에 반달쪽배 노저 그리운 사람 만나러 가요. 꿈속 달콤히 만나 무릉도원 거닐며 꽃과 나비랑 잠시 행복했어요. 호련히 사라져버린 새벽 5시 50분 그 아련한 그 장면 현실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렇게 눈물방울들이 강물을 이루고 있어요. 강물 이루고 있어요. 행복했어요. 만나러 가요. 이렇게.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송원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프랑기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프랑기님 송원님 일찍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송원님 시조시시 멋집니다. 프랑기님 일찍 오셔서 많은 고생하셨죠.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프랑기님 송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고명순 시인의 시 4집 출간을 축하하며 고명순 시인은 30살 때부터 사진에 두어줄 시를 써서 회갑되던 해 시집을 내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행복해 한다. 뒷가시가 자신을 위해 생겼다며 감사 행복해 한다. 뒷가시가 내 자신을 위해 생겼나 봐요. 뒷가시가 내 자신을 위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감사해야 한다. 그것도 박대원 교수님의 평론을 받게 되었다며
때 공부를 해야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해 2월 초쯤 교과서 한 보따리 들고 돌아와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한숨만 받아들고 돌아와 탁자 위에 펼쳐놓고 보니 한숨만 쏟아졌다. 두꺼운 책들이 많아 두려웠다. 특히 문화사, 컴퓨터 이해 등은 너무 어려웠다. 고민하다가 알아누웠다. 다행히 마음을 추스려 공부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강의 시청, 요점 정리 등으로 난제를 극복해 나갔다. 패션협회 모임은 2개만 남기고 모두 정리해버렸다. 그 시절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학생 신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젊음도 부럽지가 않았다. 날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을 잤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 졸업을 했다. 그녀는 30대 초반 어느 날 작은 시집왕고를 만나게 된다. 전남대학교 박동 교수의 사랑이란 시집이었다. 그녀는 10여 년 전에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던 후배들 앞에서 그 시집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 시집은 예쁜 장미 사진 옆에 짧은 식구들로 만들어진 손바닥만한 크기의 시집이었어요. 늘 핸드백에 넣고 다니며 읽는 중에 나의 꿈이 태종했죠. 당시 사진을 배우고 있었기에 사진 속에 좋은 시를 못 쓰면 한 줄 시라도 넣어서 회갑 때까지 완성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옷을 디자인할 때도 줄곧 시를 쓴다는 느낌으로 일했죠. 디자인 일과 글 쓰는 일은 창작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여러 면에서 비슷했어요. 통신대를 졸업할 즈음 지인의 소개로 평성교육원 신앙송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무대에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 한동안 쉬기도 했지만 시를 좋아했기에 다시 도전하여 극복했다. 2009년 3월부터는 시 창작 동아리 문예창작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시인으로 문단 공부하던 중 시인으로 문단 데뷔하게 되었다. 이후 꾸준히 시 창작에 몰두했다. 하루는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 회갑 때 시집왕고 내리라던 30년 전의 꿈이 이제 초입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 힘든 터널을 지나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미소 짓던 그녀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인생 전체에서 힘든 일을 지어보니 꽤 긴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점 하나 밖에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감사할 때 승리는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그녀의 모습, 그녀의 마음, 그녀의 미소가 참 아름답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명선 시인의 디카시 세계로 탐험을 떠나보자. 여정, 가파른 길 오를 때도 응원의 손길 함께한다. 힘들고 지쳐도 웃으며 손잡고 걸어갈 수 있다. 이 디카시에서의 시작 과정은 가파른 계단을 올려다보고 있다. 오를수록 숨이 가파질 것 같은 발걸음을 디딜수록 생의 발바닥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 같은 그런 가파른 계단이다.
수많은 발걸음들이 육중하게 오르내렸을 저 인생이라는 계단에는 다행히 이쁜 꽃 화분이 놓여있다. 가파른 인생길을 오르다 지치면 꽃을 보며 위로받았을 것이다. 그 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인, 가족, 지인, 연인, 가족, 지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마음을 내주며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또 한 계단을 내디디며 오를 수 있는 것이다. 그 내디딤이 한층 한층 쌓이면서 인생이라는 계단을 만들어 갔을 것이다. 사진 속 계단 오른쪽에는 난간이 있다. 내일로 향해 오름길이 버거울 때 저 난간을 잡고 오르면 힘들어도 잘 올 것 같다. 난간은 오름길을 잘 오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응원의 손길 같다. 함께 손잡고 오르는 저길, 그 계단을 오를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려와 미소가 뒤를 받쳐준다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힘들고 지쳐도 웃으며 손잡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시조과자는 말하고 있다. 긍정의 힘이 가득하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멋지다. 계단을 오르거나 역경의 길을 갈 때는 늘 긍정의 힘이 함께하여 지치지 않고 여정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디카시가 독자에게 긍정의 힘을 심어주고 인생의 향긋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소통, 당신이 노래하면 기꺼이 따라 부를게요. 뜨거운 마음 보내면 함께 춤추며 행복할게요.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굴뚝을 통해 소통의 미학을 설파하고 있다. 아궁이와 굴뚝을 통해서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아픔의 불을 지피는 아궁이에서 슬픔을 태우면 굴뚝은 속까지 까맣게 타 함께 울 것이다. 하지만 향긋한 솔가지가 노래하듯 아궁이에서 불타오르면 굴뚝은 그 노래를 받아 흰빛으로 흥얼거릴 것이다. 참 아름다운 소통이다. 우리의 소통도 저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굴뚝과 소통을 연관짓기하여 새로운 해석학을 내놓아 멋지다. 소통이 끊긴 인간관계는 빈집의 아궁이와 굴뚝 같아서 불을 지필 솔가지도 없고 흰빛의 흥얼거림도 없어 적막할 것이다. 적막한 공간 속으로 들어서기 전에 소통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소통을 당해 당신의 노래와 나의 춤이 함께 어우러져 인생은 아름다울 거라고 이 디카시는 말하고 있다.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막 물어요. 아이고, 모기란 놈이 안 도망가고 내 주변을 돌고 있어요, 지금. 사진 속 굴뚝이 있는 저 정자에는 조선 문인들이 시조를 벗을 것이다. 아궁이처럼 타오르는 시조의 노래에 길 가는 나그네도 발걸음을 멈추고 흰빛의 시조로 화답했을 것이다. 시조로 서로의 마음을 소통했을 조선의 멋이 느껴져 멋스럽다. 소통은 이렇듯 당신이 노래하며 기꺼이 따라 부르겠다고 한다. 또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보내며 함께 춤추며 행복하겠다고 한다. 마음이 함께하면서 함께 춤추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랑이 있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여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바란다. 3. 외로움을 깨닫는 것. 홀로 서서 기다리는 것, 하루하루 잘 견뎌내는 것. 이 디카시의 시조과자는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 사진 속 파도는 홀로 백사장을 달려왔다. 멀어져 간다. 모래불판이 모래톱이 파도를 붙들어 주지 않아 파도는 외로웠을 것이다. 저 멀리 섬도 인적이 끊긴 소식처럼 외롭게 홀로 있다. 바다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려도 하는 듯 섬은 홀로 있다. 백사장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까맣게 아픈 등을 바닥에 누이며 홀로 있다. 그림자는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한 채 제 등에 몸을 포개며 홀로 있다.
그렇게 홀로 있으면서 파도와 섬과 그림자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한다. 그게 삶이라고. 시적 화자는 애둘러 말하고 있다. 외로움의 세계를 알수록 인생의 깊이도 알게 된다는 것일까? 파도는 하루하루 견디는 민물과 선물 사이에서 여름 철새를 만나고 겨울 철새를 맞이했을 것이다. 홀로 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철새들의 마중과 배움도 없었을 것이다. 파도처럼 외로움을 깨닫는 것이 삶이다. 파도처럼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삶이다. 홀로 서서 기다리는 것이 삶이다. 파도와 섬, 그림자, 그 속에 외로움과 삶에 대한 애틋함이 삶이다. 삶에 대한 애틋함이 짙게 깔려있다. 이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과 함께 파도와 섬과 그림자, 그 속의 외로움과 삶에 대한 애틋함이 짙게 깔려있다. 부디 우리도 파도처럼 섬처럼 그림자처럼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삶이길 기도한다. 축복, 마음 가득 꽃 피워봐. 홀로 향긋이 웃게 되고 온 천지가 아름답게 보여. 이 디카시의 실적화자는 돼지 모양의 꽃 화분에 가득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며 소개말을 하고 있다. 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유머러스한 디카시다. 웃는 돼지의 얼굴에 돼지 모양 꽃 화분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니 이 사진 속 돼지는 정반대다. 돼지의 오장육부가 온통 꽃으로 피어있다. 그 모습을 본 시적화자는 어떤 깨달음이 이른다. 입에서 꽁무니까지 온통 꽃을 피운 돼지꽃 화분처럼 마음 가득 꽃을 피워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오장육부에 꽃을 피우면 온 천지가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멋진 해석이다.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다가서는 디카시다. 이제부터라도 마음 가득 꽃을 피워보자. 그러면 저절로 향긋이 웃게 되고 온 천지가 아름답게 보일 테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아진다. 마음에 꽃이 피면 세상도 꽃이 피고 마음에 향기가 흐르면 세상도 향기가 가득해진다. 그리고 온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인다. 이제 마음에 꽃을 피우면 저 돼지꽃 화분처럼 살아야겠다. 마음에 꽃을 피우면서 저 돼지 화분처럼 살아야겠다. 바벨탑, 서로 기저귀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높아져야 만족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디카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서로 기저귀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바벨탑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바벨탑이란 말은 구약 성서 창세기에 등장한다.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짓기로 하는데 신이 인간의 오만함을 벌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고 결국 탑을 끝까지 쌓지 못한 채 온 세상에 흩어졌다는 내용이다. 이 디카시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기적 이야기다. 기저귀를 한다는 뜻은 타인보다 더 위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깔려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 저 나무처럼 위로 뻗어가는 욕망, 그 욕망 위에 앉아 떵떵거리는 인간들을 사진 속 나무로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가 인간들의 욕망처럼 아찔하다. 나무의 꼭대기에서 다다르기 전에는 가지도 잎도 보이지 않는다. 나무 중간중간에 가지라도 있어야 새소리 깃들 수 있을 텐데 새소리 하나 바람소리 하나 품을 수 없다. 나무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초록잎 한 장,
초록잎 한 장 매달아 두지 매달아 두지 않는다. 저 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방해자를 쫓아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장기침만 해댈 것이다. 콜록거리는 장기침을 온몸에 두르고 있는 듯한 저 탁하고 희뿌연한 나무의 색깔이 밑둥에서 우듬지까지 진하다. 저 나무는 위로 쭉쭉 뻗어 나가다가 꼭대기에서만 겨우 나뭇가지와 잎을 매달고 있다. 마치 바벨탑 같다. 도대체 얼마나 높아야만 만족하려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자꾸 높아져 가려는 태도, 그 교만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결국 교만이 다다를 수 있는 한계, 그건 하늘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행복의 비결인 것을 왜 인간들은 잘 모를까? 날고 싶다. 봄만 돌아오면 움이 도드려는 듯 내 날개자리는 몹시 가렵다. 이 디카시에스 지적하자는 개울에 서 있는 백로를 바라보고 있다. 봄이 오면 작은 깃털 같은 움이 돋아 연두빛으로 온 사냐를 뒤덮는다. 그 연두빛 봄이 오는 개울가에 시적화자가 서 있다. 개울가에 시적화자가 서 있다. 그러다가 백로를 바라보고 있다. 저 백로처럼 시적화자도 자신의 인생 속으로 홀홀 날고 싶어한다. 새는 하늘을 나는 날개 위에 허공을 안치고 바람까지 안칠 줄 알아야 비로소 새인 것이다. 시적화자도 그런 날개를 갖고 싶은 것일까? 가고 싶은 걸까? 그런 마음을 움이 돋으려는 듯 내 날개자리가 몹시 가렵다고 애들로 표현하고 있다. 희망이라는 움이 돋는 봄에 오늘이라는 날개자리가 가려우니 이제 시적화자는 날 수 있을 것 같다. 꿈을 향해 나아가다 잠시 주춤거렸던 오늘이라는 날개자리,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다가 잠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오늘이라는 날개자리, 그 날개자리가 가렵다고 한다. 봄은 이처럼 새로움에 도전하게 한다. 그래서 봄이 좋다. 이제 저 백로처럼 날개를 퍼득이며 나는 일을 하면 된다. 어쩌면 그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마음, 세교관 등이 변화를 보이려는 듯하다. 거기에 움이 트고 창공을 날 수 있다는 의지도 생겨난다. 날개자리가 몹시 가렵다는 건 이제 곧 깃털이 돋아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봄에 피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다. 멋지다. 사랑이야. 마음에 둥기 튼 너, 차가운 가슴 부드러이 녹여준 참 따스한 너. 이 뒷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수양버들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있다. 수양버들 그림자는 수면에 둥지를 틀고 있고 새는 수양버들 가지에 쉼이라는 둥지를 틀고 있다. 품고 다독이는 물의 심성에서 편안함이 느껴서일까. 수양버들은 수면 가까이 제 가지를 늘어뜨리며 제 마음의 그림자를 수면에 둥지 틀고 있다. 동시에 수양버들에게 새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있다. 곁을 내준 수양버들의 따스한 마음씨가 이쁘다. 새들의 고단한 하루길이 힘들지 않게 따스히 감싸준 수양버들이 멋지다. 그 수양버들을 바라보며 시적화자는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사랑은 이렇듯 차가운 가슴을 녹여주는 부드럽게 녹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맞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남편 아내의 둥지를 뜨고 마음에 보금자리 틀고 보금자리 마음에 남편 아내의 마음에 보금자리 틀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똑같이 둥지로 해 둥지를 틀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둥지를 튼다. 그 둥지 안에서 내 가슴 조이는 아픔을 내려놓고 따스함을 얻는다. 우리도 저 수양버들처럼 누군가에게 마음의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곁을 내준 적이 있는가? 묻고 있는 듯하다. 묻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듯하다. 시적화자에게 어느새 다가와 마음의 둥지를 틀고 늘 그리운 존재가 되어버린 님, 차가운 가슴, 차가운 현실, 차가운 애미까지 부드러이 녹여주는 님, 그런 따스한 힘이 있어 행복한 시적화자,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단언한다.
부디 이런 사랑이 오래 지속, 오래오래 이런 사랑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빈다. 그렇고 말고 사랑 하나 번거러져 품에 안겼다. 온 세상이 내 것이 되었다. 이 뒷가시에서 시청하자는 어버이날 선물 하나를 받는다. 그게 바로 손자다. 사랑은 내 핏줄일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손주와 나는 따로 떨어져 각자의 몸이 아닌 혈육으로 이어진 한 몸인 것이다. 주고 또 주어도 다시 샘솟는 사랑.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줄 수 있는 대상인 손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 손주 몸에 쓰여진 쓰여진이라고도 하고 쓰여진 어버이날 선물은 나라는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그렇고 말고 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온다. 제목을 재미있게 잘 지었다. 손주를 임신했다는 사냥의 반가운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어버이날 선물은 손주인 것이다. 눈맞춤하고 옹알이한 매 순간이 선물인 것이다. 사진 속 선자는 큰 글씨로 쓰여진이라니까. 쓰여진 꽃한송이로 피어나 방 안에 서 있다. 노란 빛으로 눈맞춤하는 개나리처럼 붉은 입술 열며 옹알이하는 진달래처럼 화사하게 피어나 서 있다. 어버이날 선물은 나. 이렇게 쓰여진 동그라미 그릴 글자를 달고 서 있다. 시청자는 이를 보고 사랑하나 번거러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손자에게서 온 그 사랑이 품에 안기자 온 세상이 내 것이 된 양 행복하다. 손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게 뒷가시의 매력이 아닐까. 가슴속까지 따스함이 스며들어와 영혼까지 훈훈하게 해준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 조그만 곳에서 잘났다고 큰소리를 쳤지. 이 뒷가시의 시청자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도시를 보면서 크게 반성하고 있다. 어찌 저토록 조그만 곳에 살면서 잘났다고 큰소리치며 살았을까 한심해한다.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온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깨닫는다. 개굴 귀청 떨어질 듯 개구리가 온다. 당시 들렸다며 개굴 내가 더 잘났다며 개굴 온다. 내가 더 똑똑하다 하니 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한다며 개굴 울다 보면 내 차지가 된다는 건가. 우물한 개구리 울음소리는 자신의 귀청을 더 자극해 감정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다. 입으로 내뱉는 개굴 소리가 자신의 귀로 돌아와 심장을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해 한쪽 방향으로 더 기울게 한다. 그렇게 기울어진 감정과 마음으로는 자신을 객관할 수 없다. 자신을 객관하기 위해서는 시적 화자처럼 위에서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안간힘 쓰며 살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개굴 우는 몸의 힘을 뺄 줄 알아야 한다. 잘났다고 큰소리치는 힘을 뺄 줄 알아야 한다. 잘났다고 우는 개굴 소리를 잠재우면 연잎 위로 또르르 구르는 물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내 안의 목소리도 들릴 것이다. 타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다. 이제라도 마음을 키우고 시야를 키우고 가슴도 키워야겠다. 특히 삶을 해석하는 태도, 시선을 바꿔야겠다. 보다 넓은 시선으로 새롭게 사물과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봐야겠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온 세상을 꿰뚫어보는 선각자가 될 수 있겠지. 네모의 꿈, 그 옛날 가득 채웠던 영광, 곳곳에서 노래하던 환희 다 어디로 갔는가. 이제 텅 빈 추억뿐. 이 뒷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정자 내부를 들여다보며 한마디 하고 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 머물렀던 저 공간, 시조를 읊고 유정을 쌓고 세월을 낚았을 저 공간, 풍류와 낭만이 머물렀을 저 공간 속에서 시적화자는 각오 없는 네모의 꿈을 읽는다. 네모라는 말 속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관을 정비한 뒤 책을 읽었을 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듯하다. 반듯한 문인처럼 각이 잡힌 저 내부의 공간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보인다. 한때 문인들의 꿈이고 영광스러운 나날들이 가득 채워졌을 것이다. 곳곳에서 칭송하는 말들이 한이로 넘쳐났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다 사라지고 텅 빈 추억만 끌어안은 네모의 꿈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한때 시끌벅적 사람 사는 것처럼 북적였던 그 시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제 저토록 텅 빈 추억만 남아있을 뿐 허로운 마음이 더욱 쓸쓸하기만 하다. 한때는 반듯한 무늬처럼 네모의 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사라졌으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져 슬프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그 영화로움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긴긴 세월과 손잡고 꿈들이 익어갔을 저 공간, 이제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바람소리만 중얼거리고 있다. 무엇 하나 아무리 황홀한 영화 누린들, 그 온 나라 차지하고 호령한들, 저 높은 빌딩 너른 집 배불린들, 이 뒷가시의 시조과자는 무덤과 비석을 바라보면서 사색에 잠겨있다. 무엇 하나라는 제목 속에서 시조과자의 달관적인 태도가 엿보여 멋스럽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자신의 길을 걷는 방향성이 분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 직업도 가족도 그 방향성을 잡는 데 한몫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 방향성이 분명해진다. 죽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살 수 있고 자신만의 길이 선명해질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내 삶을 완성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 자신의 길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할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자. 죽음은 피해야 할 대상이다.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보고 들여다보며 얘기를 걸어야 할 대상이다. 좁고 어두운 내 발바닥을 벗어나 살아갈 수 없듯이 죽으면 우리는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다. 죽음 저 넘어 또 다른 싱싱한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또 한 번뿐인 이번 생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완성의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삶이라는 마지막 꽃이 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 화사하게 피어나야 한다. 아무리 황홀한 영화를 누린들 못하랴. 지금은 저리 무덤 속에 가 있는 것을. 온 나라 차지하고 호령한들 못하랴. 지금은 죽어 백골이 되었는데 아무리 높은 빌딩과 넓은 집을 소유하고 배불리 산들 못하랴. 지금은 형체 없는 몸이 되어 땅속에 있는 것을. 인생을 길게 멀리 바라보고 있는 시초과자가 매우 성숙해 보인다. 철없는 마음이 갑자기 경직되어 초라한 가슴을 움켜쥐는 듯하다. 노심초사 다 내어주고픈 마음, 자식들 어찌 될까. 근심 걱정하다 그만 노부부 가슴속 다 녹아버렸다. 이 디카시에서의 시초과자는 노부부의 심경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 시대 유물처럼 세월에 삭고사가 녹아버린 것이 사진 속에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저 빈 공간, 골다공증으로 시큰거리는 인생이라는 뼈 같은 저 빈 공간, 다 내주고 텅 비어버린 노인의 가슴 같은 것이 가사진 속에 있다. 저렇게 다 녹아버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을까. 한때는 햇살의 간지럼에 깔깔깔 웃고 바람의 놀이소리에 춤을 추고 펑펑 내리는 한방눈에 환호성을 지르며 행복했을 텐데 이제는 모두 다 녹아버렸다. 시적화자는 그 모습이 모든 걸 다 내주고 가슴까지 녹아버린 노부부 같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노부부와 연관이 있는 따스한 시선이 멋지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몸과 마음과 재산을 다 내주고 싶지 않겠는가. 뭐든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자식들 걱정하다 그만 가슴속이 다 녹아버렸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사진 속 텅 빈 두 모습이 가슴속이 다 녹아버린 노부부의 모습과 어쩜 이리 닮아 있을까. 자식을 사랑하는 노부부라면 쉽게 공감할 것 같다. 이제는 빈 가족만 남은 우리 부모님이 떠올라 가슴 아리다. 모기가 계속 있습니다. 모기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열심히
평서를 쓰고 있는 저를 괴롭히는 모기가 있습니다. 이 모기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알고 싶다. 당신의 깊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지금 당장 들어가 보고 싶다. 이 뒷가시에서 시청자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문득 님 생각에 잠긴다. 저 바닷속에는 망망대해를 누비는 고래가 살고 있을 것이다. 뜨거운 숨으로 솟구치는 열정의 고래, 깊고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가는 희망의 고래, 해일 속에서도 꿋꿋한 의지의 고래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바닷속에는 수줍음 많은 붉은 산호초도 있을 것이다. 시적하자는 당신의 깊은 마음속에도 저 고래처럼 열정과 희망으로 똘똘 뭉친 그 무엇이 있을 것 같다고 느껴서일까? 아니면 붉은 산호초처럼 수줍은 설렘이 있다고 느껴서일까? 다 사랑하는 님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있다. 님의 마음속에도 시적화자의 그림처럼 찬잔한 물결체 그리움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 님에게도 보급품에 밤을 지샌 심해 같은 기다림이 있을까 궁금한 것이다. 사랑의 시작 단계에서는 모든 게 다 궁금하다. 얼만큼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내 생각은 하는지, 물결의 미세한 흔들림처럼 모든 게 궁금하다. 실적 화자는 지금 이 시간 오로지 님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 한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속은 광활한 바다와 같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여하튼 사랑을 시작한 시적화자가 부럽다. 함께 바다의 비누름이처럼 물결을 만들며 사랑의 항해를 멋지게 하길 바란다. 그대여 어서 오세요. 제 마음 다치기 전에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뒷가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살짝 열려있는 철문을 바라보며 님을 생각하고 있다. 시적화자는 사랑하는 님에게 열렬히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자, 문이 닫히면 아무리 당신이 열려고 해도 사랑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니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다. 육중한 저 철문,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저 철문, 당신만을 위해 열어놓은 저 철문이 열렸으니 이제 당신만 들어오면 된다. 철문을 열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당신은 또복또복 걸어서 들어오면 된다. 당신은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당신의 지나온 삶을 다 품을 수 있으니 저 철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 얼마나 멋진 사랑 고백인가. 조건을 따지지도 환경을 재지도 않는 저 사랑 고백이 열린 철문처럼 멋스럽다. 용기 내어 사랑 고백하는 시적화자가 부럽다. 사랑을 하면 마음 따로 몸 따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사랑은 쉽게 오지 않게 용감하게 먼저 고백해야 한다. 시적화자는 이렇게 사랑 고백이라는 철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도 매일매일 열어놓고 있다. 님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초조히 기다리는 마음은 엿보는데 어쩐지 좀처럼 다치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독한 마음 먹고 다쳐질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감돈다. 부디 저 문이 닫히기 전에 님이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 자화상 완성되지 못한 제 뜰하게 서서 반세기를 살아온 너 아직도 꿈꾸고 있나. 이 뒷가시의 시적화자는 만들다만 도락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토로하고 있다. 미완성의 도락, 이미 오래된 도락, 아직도 가능성 많은 내일이 있을 것 같은 도락이 마당 한켠에 놓여있다. 시적화자는 세월의 덮개가 껴있는 그 도락이 자화상 같다고 느낀다. 내일을 꿈꾸는 희망들로 가득 찬 시적화자의 내면이 보이는 듯해 멋지다. 시스임이 다해 뒤란으로 밀려는 도락이 아닌 아직도 꿈을 꾸는 도락으로 자신과 오버랩시키는 연결성이 멋스럽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저 도락처럼 꿈을 꾸어야 한다.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꿈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사진 속에 담벼락이 정갈한 것을 보면 도락이 있는 저 집은 아주 잘 살았던 것 같다. 거기 뜰하게 서 있는
도락, 무려 반세기를 그대로 서 있는 도락. 누가 자신을 완성해 주기를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부디 누군가 나타나 위안성적인 도락을 다듬어줘 제대로 된 도락을 만들어줄 수는 없을까? 시조가자는 저 도락처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한다.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명선 시인의 디카시들은 사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 따스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어 감동을 준다. 인생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며 스케치하고 다듬고 해석하고 이미지로 구현하고 시적 영상으로 빚어놓은 흐름이 멋스럽다. 되도록 인간의 감성, 그 아름다움, 그 숨결, 그 곡선을 포착하여 독자 앞에 선보이는 모든 시들이 독자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주제가 생경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애들로 표현하고 그림 그리듯 이미지를 동원하고 리듬 위에 올려놓아 호수의 잔물결처럼 다가오게 하고 시적 영상과 미적 가치 안에 담아놓은 시신들이 시를 대하는 독자들을 감동시켜준다. 사진들도 소재가 다양하고 초점도 잘 맞춰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대각선 구도도 좋다. 표현하고자 하는 시와 잘 어우러 디코롬의 진수를 보여준다. 제목도 시와 사진을 품에 하나 조화로움을 이룬다. 읽어가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린다. 시가 있어 좋고 사진이 있어 좋고 상징적인 제목이 곁에 있어 좋은 디카시와 사진시. 앞으로 우리 독자들을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애감이 든다. 앞으로 우리 독자들을 영원히 독자들을 몹시 독자들을 아주 많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애감이 든다. 부디 회갑 때만이 아니라 7순, 8순, 9순 때도 여전히 시창작 활동을 활발히 하여 제3시집, 제4시집을 펴내기를 소망한다. 오래오래 건강하여 127세까지 장수하길 빈다. 나팔꽃 줄기가 뜨락을 온통 덮고 있는 여름날에 한신문의 창작 지도교수 박덕은 작가.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랑기님, 성원님 감사합니다. 네, 모기 있으면 모기약을 뿌리세요. 모기약이 없어요. 모기약이 없이요. 물 뿌리고 있어요, 물. 모기약이 없어서 물 뿌리고 있어요, 물. 자, 오늘 행사에 송호님 고생하셨고요. 프랑기님 고생하셨습니다. 복 받을 거예요. 아마 문학상, 상금이 많은 문학상으로 보답을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답을 못 해주니까 아마 문학상으로, 상금이 많은 문학상으로 프랑기님 그리고 송호님 아마 보답을 할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편히 쉬시고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그리고 127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하나 들으면서 오늘 저는 저 멀리 가겠습니다. 짠!